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 전담 수사팀까지 꾸리고 실제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제 최재형도 소환 조사를 했고요. 더 나아가 어제는 서울의 소리 백은종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즉 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어제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 뭐라고 말하냐? 명품백 영상의 원본을 제출하고 청탁 대화록을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청탁 대화록과 관련돼 가지고 백은종이가 다 제출한 게 아니에요. 일부만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일부만.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카톡 대화방, 청탁 정황 대화방을 왜 일부만 제출을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고 방송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시면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으실 거예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명품 수수 논란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영상 원본과 함께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일부도 제출했는데 청탁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톡 메신저 하나는 김건희 씨한테 청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대화 일부만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 고위직 인사로 더 이상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검사들이 조심껏 사건을 수사할지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매우 높다. 자, 들어보신 것처럼 지금 백은종이 주장은 뭐라는 겁니까?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실제 청탁 정황 대화 일부분밖에 제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극히 일부만 제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그럼 검찰을 못 믿는 사람들이 왜 검찰에다 어제 추가 고발했습니까?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아니, 검찰을 못 믿는 사람들이 왜 검찰에다가 선물을 더 받았다라면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추가 고발했냐고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지. 자, 더 나가서 더 웃긴 건 지금 서울의 소리가 그러면 나머지 이 대화록을 어디다 지금 주려고 하느냐? 민주당에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이 나눴다라는 그 카톡 대화방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와 관련 제가 실제 사진 자료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어떤 겁니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톡 대화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표시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낸 메시지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내가 받은 메시지는 흰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이 나눈 그 카톡 대화방을 보면 어떻다라는 겁니까? 노란색이 없어요. 네? 다 흰색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낸 메시지가 없고 모두 다 받은 메시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게 더 이상하다고요? 심지어 최재형이 두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가 둘이서 주고받은 내용인데 지금 뭐라는 겁니까?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습니다. 그럼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재형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명이라는 겁니다. 2명. 이 보세요. 여사님 많이 바쁘시죠? 라고 갑자기 최재형이 물어보고 또 최재형이 한 가지 제안을 드려요. 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되게 의문스러웠던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러한 카톡 대화방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건 1대1 카톡 대화방이 아니다. 이거는 단톡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저들의 주장처럼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이 둘이서 나눈 게 아니라 제3자가 더 있다. 이 카톡 대화방에 제3자가 더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캡처를 했고 이러한 카톡 대화방이 실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찾아냈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찾아냈어요. 네, 찾아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립니다. 실제 오마이TV에서 최재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해요.
자, 안부가 자신이 그러니까 뭐 스토킹이 아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여드립니다. 실제 오마이TV에서 공개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거, 요거. 자, 뭔가 이상한 점 하나 보이지 않나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상한 점 하나? 보니까 단톡방이야. 단톡방입니다. 김건희 여사엔 최재형 점점점 하고 뭐 있습니까? 3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도. 즉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둘이서 나눈 대화록이 아니라 누구 있다라는 겁니까?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마치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가 둘이서 주고받은 그 카톡방을 서울의 소리에 제보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최재형이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최재형이 뭐라고 말하는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일체라든지 원본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잘못 알려진 내용이고요. 저는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그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또 카카오톡 원본 또 여러 가지 부대 자료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저는 소지하고 있지 않고요.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마음껏 취재하고 보도하라고 담당 취재기자에게 다 넘겨줬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제출하는 거 없습니다. 자, 신경 들어보셨죠? 최재형이 지난 검찰 추석을 할 때 당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넘겨줬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카톡 대화방과 관련돼 가지고 최재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넘겨줬다 그랬어요. 자기가. 자,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도될 때 그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또 카카오톡 원본 또 여러 가지 부대 자료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저는 소지하고 있지 않고요. 본인이 최재형이 말했어요. 자기가 넘겨줬다고. 네, 자기가 넘겨줬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최재형이 넘겨준 게 아니네. 네? 최재형이 넘겨준 게 아니네. 왜겠습니까? 실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카톡방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을 제외하고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러한 카톡 대화방이 나오려면 또 이러한 카톡 대화방이 나오려면 더 나아가서 노란색과 최재형이 흰색이 공존하고 있는 이런 카톡 대화방이 나오려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최재형이 아닌 또 다른 이가 이걸 캡처를 했고 이걸 누구에게 제보한 겁니까? 서울의 소리책에다가 전달했다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알겠습니까?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걸 최재형이 캡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형도 그렇고 좌파들은요. 이게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를 최재형이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서울의 소리책에다가 전달해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재형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전달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한테. 자기가 줬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최재형이 준 게 아니야. 최재형이. 이 카톡 대화방 안에는 또 다른 이가 한 명이 더 있었고 최재형이 아닌 그 또 다른 제3자가 이걸 캡처해가지고 저렇게 방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뭐와 관련돼서 누가 있었냐? 이게 1대1 대화방이 아니라 3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인데 김건희 여사 최재형을 제외하고 누가 한 명이 더 있었냐? 그리고 이것을 캡처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검찰도 수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거짓말했잖아요. 누가? 최재형 당사자가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실제 이걸 최재형이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면요, 그건 더 큰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 최재형이 아닌 제3자가 이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걸 캡처해서 최재형이 제보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다라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가던 간에 이 카톡방은요, 단톡방이 걸렸고 이 단톡방과 관련돼서 어떻게든 누구라도 나오면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조금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공통된 사안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사안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방금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와 나눴다라는 카톡방 누구에게 전달해줬다고 그랬습니까?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전달해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한테. 자, 그리고 이게 실제 어디서 방송이 된 겁니까? 좌파 유튜버인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를 한번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난 대선 기간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실제 MBC가 어떤 일 벌였어요?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나눴다라는 7시간의 전화 통화를 방송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MBC한테 이런 7시간의 전화 통화를 건네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서울의 소리예요. 서울의 소리. 자, 더 재밌는 건 실제 MBC가 스트레이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을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탐사 기획을 맡았던 기자가 누구냐? 바로 장인수입니다. 장인수. 재밌죠, 시청자 여러분들? 재밌죠? 자, 그럼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을 MBC에 전달한 건 서울의 소리. 그리고 그걸 MBC에서 보도한 건 장인수 기자. 자,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도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걸 실제 카톡 대화방을 제보받았다라는 것은 장인수 기자. 그리고 그것을 방송한 곳은 서울의 소리. 재밌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전후 관계만 바뀐 겁니다. 김건희 여사 7시간은요, 서울의 소리가 MBC 장인수한테 전달해서 MBC가 방송을 한 거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와 관련돼서는 최재형이 장인수한테 전달을 하고 그걸 어디서 방송한 겁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오지? 같은 사람들끼리? 네? 어떻게 연결고리가 나오는 같은 사람들끼리? 너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밝혀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서울의 소리가 MBC 측에다가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취록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서울의 소리 벌금 받았어요. 1,000만 원 배상 받았습니다. 확정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 통화록을 제보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 서울의 소리.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사람입니다. 이명수 기자. 자, 그래서 저는요, 서울의 소리 측에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좌파 진영이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뭐라는 겁니까? 이 단톡방 안에 김건희 여사, 최재형을 제외하고 한 명이 더 있었다. 요거 누구냐? 이거 누구냐? 우리 너무 궁금하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누구냐? 자, 왜겠습니까? 왜겠어요? 최재형이 말이 틀렸잖아요. 최재형이 말이. 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최재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제보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최재형이 제보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제보했다라는 겁니까? 이 단톡방 안에 들어있던 제3자가 제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해서? 자신의 핸드폰을 캡처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최재형이 보낸 메시지가 안 나오죠. 노란색이 안 나오죠. 더 나아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노란색과 흰색이 공존을 하는 거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저 노란색은 최재형이 보낸 게 아니라 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제3자가 보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 좌파들이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명품 파우치까지 추가해가지고 특검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백운종이가 뭐 하고 있다고요? 실제 검찰에다가 청탁 대화 일부분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준다라는 겁니까? 민주당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백은종 말대로 이걸 민주당이 카톡 대화방을 입수를 하고 그 카톡 대화방을 기초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면 민주당은 뭘 해명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해명해야죠. 제가 앞서 보여줬던 이 단톡방의 제3자. 이거 해명해야지. 이거 해명 안 하고 어떻게 특검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함정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즉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재형이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캡처를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치게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초장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함정을 파서 함께 움직이지 않았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3자가 있어요. 제3자가. 그리고 이 카톡 대화방을 제3자가 캡처를 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서울의 소리에 방송이 된 거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함께 함정을 파고 김건희 여사에게 저러한 작당 모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하는 겁니까? 실제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를 넣어가지고 특검을 추진하고 싶다라면 이거 해명해야죠. 이거 해명해야죠. 왜냐? 당신들이 하고 싶다며. 당신들이. 요거 해명하고 특검 추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파 진영이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명품 파우치 빼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특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른 곳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토론대 안 나왔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거 문재인 정권에서 19개월 털었습니다. 근데도 혐의점 못 찾고 심지어 기소조차 못하고 더 나아가 소환조사조차 못했던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팀 누구였습니까? 추미애 이성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민주당에 배지 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사건을 특검하고 싶다라면 문재인 정권 검찰을 비판하십시오. 더 나아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추미애 이성윤 비판하세요. 이거 안 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사건 특검한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은 적어도 추미애는 비판을 못할 것 같아. 자, 왜겠습니까? 최근 추미애가 국회의장 후보에 떨어지니까 지금 민주당 개딸들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조국당 가겠다. 우원식 누가 뽑았냐?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에 1만 명이 탈당 신청을 하고 지지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오히려 이재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권리 당원을 2배로 늘리겠다. 광원의 권한을 2배로 늘리겠다. 탈당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민주당은 적어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추진하고 싶으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들, 이러한 해명들 분명히 하고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목소리 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어떤 언론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어떤 언론도 보도를 안 했어요. 실제적으로 모두 다 뭐라 그랬습니까? 최재형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 대화방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최재형이 서울의 소리 측 MBC 장인수 기자한테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본인이 말했죠. 자,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그거 1대1 아니었다. 그거 제3자가 들어가 있다. 이거 1대1 대화방이 아니라 단톡방이었다. 그러면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실제 최재형이 아닌 제3자가 이걸 캡처했다라면 그 제3자가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보통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대놓고 처음부터 함정을 판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